아마 여러분도 그거 한번 해보시면 맨 땅에 헤딩하는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뭔가 단초, 어떤 실마리 이런 걸 찾게 돼요. 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글쓰기와 말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나는 말하듯이 쓴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나는 말하듯이 쓴다는 이제 말하기와 글쓰기 두 개를 다 담은 책이에요. 그 전에 대통령의 글쓰기, 뭐 강원국의 글쓰기, 이제 글쓰기 책이었고요. 근데 이게 글쓰기 책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글만 써서는 글을 잘 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와 말하기가 병행되어야 된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여기 대표님하고 한 20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말씀은 잘하신대요. 제가 봐도 뭐 우리나라 뭐 정치인 못지않게 말씀을 말하기는 뭐 능수능란하신. 오늘은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는 방법 한 10여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직 생활하면서 모셨던 분들 중에 리더가 이랬으면 좀 좋았겠다. 내가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게끔 만들어준 리더. 리더가 이러면 구성원들이 다 말 잘하고 글 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을 뒤에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말해보고 씁니다. 쓰기 전에 먼저 말해봅니다.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한번 말을 해봅니다. 혼잣말을. 글을 쓰려면 그 주제와 관련된 근데 말을 해보면 처음 말하기 시작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 자꾸 떠올라요. 아마 원장님들도 그거에 동의하실 겁니다.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말을 물고 와요. 내 말을 길어 올려요. 계속 할 말이 이제 생각이 난다는 거죠. 또 오래 말을 하면 생각이 정리돼요. 처음부터 졸가리가 쫙 타지지 않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이 내용이 전체 그림이 그려지죠.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말을 하고 나서 글을 쓰면 곧장 글을 쓰는 것보다 이제 쓰는데 훨씬 수월하고요. 결과물도 말해보고 쓴 게 훨씬 잘 읽히는 글이 됩니다. 구어체로. 세 군데 검색을 해봅니다. 세 군데. 첫 번째는 네이버에 가서 검색창에 치고 칼럼을 몇 개 읽습니다. 칼럼. 써야 되는 주제 키워드를 치고 옆에다가 그냥 뭐 엔드 필요 없고 그냥 뭐 한 칸 띄고 칼럼 그러면 칼럼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칼럼을 한두 개 읽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유튜브에 가서 동영상 강의를 듣습니다. 한두 개. 그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 강의. 그리고 세 번째 yes24 온라인 서점이죠. 거기에 가서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의 목차를 봅니다. 몇 권, 한 두세 권. 뭐 그냥 크게 봐서 무슨 뭐 교육에 관한 글을 쓴다 그러면 최근에 교육 관련 칼럼 또 유튜브 강의 그리고 yes24의 책의 목차를 본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거 한번 해보시면 맨 땅에 헤딩하는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뭔가 단초, 어떤 실마리 이런 걸 찾게 돼요. 그걸 갖고 시작하는 것과 그거 없이 시작하는 것은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도 저는 했던 적도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그 키워드와 관련된 그 블로그 글을 한 30개 정도 이렇게 출력을 해서 블로그 글 하나당 내 생각, 내가 그래서 쓸만한 거리를 뭐라도 하나는 뽑아낸다. 근데 그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블로그에 어떤 뭐 수치나 뭐 통계나 뭐 어떤 이론 같은 걸 소개했으면 인용할 거리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블로그 글 중에 뭐 내가 봐도 어떤 멋진 문장
이런 걸 하나 얻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블로그 글을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어떤 그 깨달음 비슷하게 뭐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블로그 글이 내 생각을 자극해서 이제 그런 걸 얻을 수도 있고, 어쨌든 블로그 글 어느 걸 읽더라도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건 없더라고요. 얻을 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봐야 돼요. 대충 봐서는 그게 안 떠올라요.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 그러면 블로그 글 하나당 하나씩 얻으면 30개 글을 보면 30개를 얻는 거예요. 저는 빈 문서 하나 열어놓고 거기에다가 30개를 하나씩 해가지고, 그러면 30개가 기본 재료가 되는 거죠. 제 글의 요리 재료가 되는 거죠. 거기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자료에 의존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국어사전으로 쓰기입니다. 어찌 보면 글의 가장 기본 재료는 어휘죠, 어휘. 어휘력이 좋아야 글을 잘 쓰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그래도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어휘가 없으면 이게 버벅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휘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글을 읽어내는 독해력, 문해력 이런 거 다 학생들 지문 읽어내는 거, 문제의 어떤 핵심을 파악하는 거, 이거 다 어휘력이 절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 선수를 하면 뭐 슛하고 패스하고 헤딩하고 이런 기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술은 빨리 달려야죠. 그리고 오래 달릴 수 있어야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글쓰기에서는 어휘력입니다. 기초 체력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보고서 쓸 때 늘 뭐가 발전하고 뭐가 확대되고 이런 같은 단어를 계속 써요. 근데 그런 것을 좀 다양하게 쓰면 보고서가 그것만으로도 괜찮아 보여요. 어떤 제안서를 낸다던가 이제 글이 좋아지고 이제 말도 유창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냐, 훈련하냐. 저는 그냥 글 쓸 때 네이버 국어사전 열어놓고 생각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내 글에 바로 쓰지 않고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창에 쳐보고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보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이에요. 뜻. 그 밑에 이제 단어 뜻을 풀어서 설명해놨잖아요. 우리말은 한 90%가 한자어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자를 안 배웠잖아요. 저는 그 뜻풀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뜻풀이를 내 글에 녹여내면 글이 좋아져요. 글이 쉬워지고, 양을 늘리고 싶은 분은 그 뜻풀이를 가지고 글을 써보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는 것은 그 단어의 뜻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유의어입니다. 그 단어와 비슷한 말, 그 밑에 이렇게 뜨거든요. 비슷한 말들이. 그 비슷한 말을 보는 거는 그 중에 내가 생각했던 단어보다 더 좋은 말, 더 맞는 말, 문맥에 더 맞는 말이 없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걸 발견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 글이 좋아져요. 그리고 내 어휘력이 올라가요. 그런 걸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이게 글을 쓰려면 어휘가 계속 떠올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돼 있는 사람은 글을 빨리 쓰는 거죠. 그냥 다양한 형식이 담긴 문장을 계속 접하다 보면 뇌가 스스로 학습해요. 아,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러면서 지가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문장력이 좋아져요. 자주 접하는 거죠. 예문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장력이 문법에 맞고 다양한 문형을 구사하고 수사법을 쓰면 이제 문장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국어사전 하나 열어놓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원장님들 뭐 글을 써야 돼. 좀 어떻게 쓰지 이거? 이제 그럴 때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쳐요. 내가 쓰고 싶은 말, 내가 아는 거 뭐 그냥 절대 자료 안 찾아봐요. 그런 식으로 글을 쓸 때는 그냥 막 쓸 수 있는 말을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내가 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붙여요. 그리고 출력을 해요. 종이로. 출력을 한 상태에서 종이로 이렇게 보면서 정리해요.
그거 잘 요약하면 되거든요. 글쓰기의 본질 중에 하나는 요약이에요. 일기는 하루의 요약이고요. 기행문은 여행의 요약이고요. 책은 독후가 하면 책의 요약이고요. 다 요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글쓰기가 어려운 게 머릿속에 있는 것을 머릿속에서 요약하려고 그래. 머릿속에서 정리하려고 그래. 그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쏟아내시고 쏟아낸 걸 눈으로 보면서 화면 위에서 요약을 하시고 종이에서 요약을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분은 종이에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될 테고 PC에 쏟아내 놓으신 분은 화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어쨌든 머릿속으로 정리하지 말고 밖에 내놓고 요약 정리하셔라. 학원 경영하는 우리 원장님들 입장에서 제가 전 늘 한 번도 뭐 위에 있어 보질 않았어요. 리더가 돼본 적이 없어요. 늘 구성원이었고 뭐 비서였고 그런데 아래 입장에서 윗분들한테 내가 바라는 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는 만큼 잘할 수 있거든요. 일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근데 잘 안 알려줘요. 바빠서 안 알려주고 또는 뭐 이걸 아는 것을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한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전달을 못해. 계속 막 그거 있잖아. 그거 몰라? 알지? 그거 그렇게 해? 계속 이래요. 또 하나는 들어주면 좋겠다. 남을 좀 아래 직원들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받아준다는 것은 5가지를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를 일단 들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 그것에 공감해주거나 칭찬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세 번째가 필요해요. 보완해줘야 돼요. 절대 아래 직원이 나보다 낫지 않아요. 나만큼 주인의식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보완해줘야 돼요. 좋은데, 좋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해. 이건 내 생각은 요건 이렇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 세 번째 보완해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보완을 해서 제안을 하고 본인이 뭔가 의견을 내고 해보겠다고 하면 그걸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걸 안 주면 그냥 말만 잘 듣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으로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날로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내 말 수준, 내가 시키는 수준이 그냥 우리 조직의 수준이 되고 나는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80점짜리면 전부 직원들이 80점까지만 올라고 그래요. 더 이상을 생각을 안 해. 80점에 도달하면 일이 끝나니까 윗분이 됐다 그러니까 80점에 오면 자기 마음에 드니까 됐다. 근데 1000점 만점이 필요한 세상인데 80점에 머무르면 도태되죠. 시도를 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잘 됐을 때 공을 나눠주고 끝으로 잘못됐을 때 결과가 안 좋을 때 책임을 져준다. 저는 이것만 해주면 아래 직원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막 자기 몸 상하는지 모르고 막 기가 살고 막 짓이 나가지고 막 뭔가 막 해보려고 막 하고 아니 해봐서 공을 다 공이 있으면 나눠주고 실패했을 때 책임져주고 다 해주는데 뭐가 저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할 때는 정말 일도 재밌고요. 스스로 주인이 돼서 일을 할 수가 있죠. 뭐 동기부여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 알려주고 좀 잘 들어주는 좀 그 리더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